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사회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각각 유럽의회와 유엔에 참가했습니다. 두 차례의 국제회의에서 두 사람의 연설에 대한 각국 대표의 태도가 매우 달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을 공식 지원한 지 하루 만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상으로 유럽의회의 모습을 드러내 유럽연합이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연설에서 아이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단지 우리의 땅과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고 우리는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고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현장에서 영어로 통역되었고 통역사는 동시 통역 중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며 울먹였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내며 젤렌스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유럽의회에서 연설할 때 러시아 기갑부대가 키예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연설 직전 러시아의 로켓포탄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루키우의 자유광장을 공격해 심각한 민간인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의회 전날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은 비상긴급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를 지지할지 푸틴을 지지할지를 결정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의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연설이 담긴 사전 녹화 영상이 방영되기 시작하자 외교관들은 러시아 측의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회의장에는 몇 명 남지 않았는데 당혹스럽게도 이 영상이 트위터에 올랐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유엔 군비 축소 회의에서 라브로프의 연설 영상이 막 방영되기 시작했고 현장 외교관들은 모두 자리를 떠나 전체 회의장이 거의 텅 비었습니다. 외교관들은 회의장 밖 우크라이나 국기 앞에 모여 크게 손뼉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예멘, 시리아, 베네수엘라, 튀니지 대표 등 소수의 사람만 자리에 남아 연설을 듣는 모습이 유달리 아이러니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중공 언론은 이것은 러시아 측의 보위전이라고 선전하며 세계 다른 나라들과 다른 행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침략을 비난하는 것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도 당 언론의 친러적 입장을 따르며 친러적 발언이 난무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게시물은 검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베이징 남성이 트위터에 자신의 전쟁 경험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먼저 중국 여권을 보여주며 자신을 소개한 후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폭격을 받았다며 지금은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창밖의 다른 아파트에도 불이 켜져 있으며 이웃은 밥을 짓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소셜미디어의 가짜 뉴스를 반박했습니다. 그는 중공의 샤오포뇽에게 푸틴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나? 푸틴이 군대를 파견해서 왔는데 그렇게 즐겁나?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에는 중국인이 있고 키예프에는 중국 대사관이 있으며 아직도 키예프에 많은 중국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보위 대전을 벌이고 있다는 중국 국영 언론 보도에 대해 그는 어느 나라가 보위전을 다른 나라의 수도로 가서 싸우냐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하는 그는 푸틴이 모든 러시아인을 대표할 수는 없고 내 동료 중 일부는 러시아인이며 푸틴을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다. 일부 중국인들은 러시아인보다 푸틴을 더 지지한다며 이것은 무엇을 위한 전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가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중공 언론과 다르게 발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는 누구에게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심지어 우크라이나 수비군에게 기부도 했다며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천천히 밝혀질 것이고 사람은 살 권리가 있다며 나는 생명이 먼저이고 생명을 존중한다. 우리는 두렵지 않지만 아주 무섭고 화가 난다.
잘 살고 있는데 내 사무실 바로 옆에 미사일이 날아왔다고 허탈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중국 네티즌들에게 누구를 지지하든 생명의 편에 서길 바란다. 서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 수비군 중에는 내 동료도 있고 프로그래머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했습니다. 중공은 해외 교민을 철수시키기는커녕 중국 네티즌들을 선동하여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 사이에 반중 감정을 부추겨 체류 중인 중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6,000명의 중국인이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인 채 언제 철수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중공 내부 소식통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저우 쇠사슬녀 리잉이 납치되어 펑쉔 지도자에게 상납되었다고 합니다. 펑쉔 당스기 차오작환과 현장 왕위주는 얼굴이 아름다운 리잉을 당시 시저우 시장 위광조에게 바쳐 첫 번째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평론가 리무양은 27일 중공군 체제 내 한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메일을 보내 폭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메일에 따르면 리잉은 1996년에 실종되었고 1998년에 동지춘에 왔습니다. 1997년 1년 동안 리잉은 자오작환과 왕이주에 의해 위광저우에게 상납되어 한 건물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리잉의 큰아들 동홍콩은 위광저우에게 강간당해 낳은 아이였지만 동점인에게 양육을 맡겼습니다. 동홍콩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광저우보다 더 잘되라는 의미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메일에서 동홍콩은 위광저우에게 강간당해 태어나 동점인 가족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단단히 감춰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메일에는 리잉이 10년 넘게 아이를 갖지 않은 이유는 위광저우가 리잉에게 소홀해지고 심지어 잊었다는 것을 알기까지 동점인이 리잉을 감히 건드리지 못했으며 왕이주와 차오작환도 상관하지 않고 퇴직하여 비로소 동점인이 감히 리잉을 범해 차례로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공산당은 필사적으로 은폐하려 했으며 아무리 통보를 조작해도 거짓일 수밖에 없었다. 현장, 현 당서기, 시 당서기, 나중에는 성위원회 서기, 장관급 간부 등이 모두 강간과 납치에 가담한 것이라 이러한 진실이 폭로되면 펑샤이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으로 온 나라가 폭발할 것이며 세계는 말할 것도 없다. 전 세계가 앞다투어 보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리무양은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위광저우에 대한 정보가 시간상으로 일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무양은 또한 리잉이 여러 곳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한 곳에서 오래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얼마 되지 않아 그녀를 시저우로 데려가 위광조에게 바쳤을 것이다. 리잉이 인신매매자들에게 학대를 받지 않은 것은 그녀가 매우 예쁘고 인신매매자들이 인신매매를 계속하기 위해 지도자들에게 첫날 밤을 바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차오작환과 왕이주가 자신의 성진을 위해 특별히 아래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물색해 위광저에게 아부하려고 주선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범은 감히 리잉을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차오작환과 왕이주가 함께 공을 세워 위저우에서 성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위광저우는 시저우 시장 대행에서 짱수성 부성장으로 급상승했으며 이후 푸젠성 부서기를 지냈습니다. 2006년 차오작환은 시저우 부시장으로 왕이주는 시저우 노동사회보장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